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4일 월요일 오후 4시 52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341.02.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예. 자, 이제 337.95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 자체는 이제 하락 영역을 벗어난 거죠. 전봉 종가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337.95를 붕괴하지 않으면 위쪽이 되는 거죠. 자, 월봉. 자, 월봉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가 하단선이고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근데 상단선의 위치가 343이고 그 다음에 하단선의 위치가 331.80인데 안 찍었단 말이에요. 예? 보통 올라갈 거면 여기를 찍어야 돼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를 찍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위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찍지 않은 상태에서 봉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341이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지금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데 선물 매도 평단이 341이에요. 그 얘기는 코스피 200 지수가 341 이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만기일까지. 그래서 조금 특이해요. 네, 지금 너무 빠르다는 거지. 자, 보세요. 누적이에요? 선물 수익이 없어. 예? 선물 수익이 없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수익이 없다고. 외국인은 선물 수익이 없어요. 올라가면 손해야. 왜? 안 털었거든. 예? 지금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손실이라고요. 아직 안 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려면 선물을 다 정리해야지. 만기까지 따졌을 때 외국인이 현물은 나중에 올려도 된다니까요. 만기 지나고 만기 지나고 올라도 되잖아요. 그때 올리면 뭐 안 돼요? 그러니까 내렸다가 만기 지나서 5% 올리면 되지. 예? 지금 이 상태에서 5% 빼요. 그러면 선물 매도로 5%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기 지나고 5% 올려. 그러면 현물로 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물은 사는데 선물이 정리가 안 돼요. 그게 특이하다고. 무슨 얘기인지 하셨죠? 네, 지금 상승 속도보다 선물 환매 속도가 너무 느려요. 자, 주봉. 네, 주봉은 뭐 없어요.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 343까지 공간이 있어요. 네, 윗공간이 열려있고 아래도 열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열려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네, 여기서 뭐 오른다고 해도 제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고. 자, 여기가 얼마냐? 343.45네요 343.45.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맥스로 끌어올리면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343까지는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월봉의 상단선, 주봉의 상단선, 그 다음에 일봉상,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네. 그 전에 내려가지고 여기 TO 하단선을 음봉으로 누르면 이제 일봉의 상승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봉도 매수가가 없고 월봉도 매수가가 없어요. 매수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돈을 올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봉의 상승 추세를 벗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직 고조종 올라가는 양봉이잖아요. 예? 지금 1구간 딱 들어오니까 여기 1구간 들어왔잖아요. 1구간 들어오니까 뭐예요? 거래량 줄이고 고조종 상승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상승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하락 쪽으로 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상승이 안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돈 봐야 되잖아요. 선물까지 다 보고 할까요? 선물까지 다 보고. 선물까지 보겠습니다. 자, 월봉 공중에 떠있죠? 월봉 공중에 떠있습니다. 이거 뭐 올라도 흥, 내려도 흥이에요. 근데 지금 하단선을 안 찍었다라는 건 감안하셔야 되고, 올라가면 얘는 345.65까지고
그 전에 막는다 그러면 343.56, 예, 이 정도까지예요. 그 다음에 주봉은 여기 343.44. 자, 일봉 이격 벗어났고 이제 볼벤까지 도전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볼벤은 여기 있습니다. 343.95, 예, 하단선은 여기 있고 339.18. 지금 어차피 시작하면 이격을 벗어난 상태에서 벗어나진 않겠다. 딱 이격에서 시작할 것 같네요. 어쨌든 누르는 힘이 없어요. 예, 누르는 힘이 없습니다. 예, 주봉도 없고 월봉도 없고 일봉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리는 건 어렵지 않겠죠. 돈의 흐름을 볼 건데, 자, 오늘 외국인이 4,128억 샀어요. 개인이 3,882억 매도하고 외국인이 4,128억 사고 기관이 429억을 팔고, 외국인이 선물을 2,194억 샀습니다. 개인이 오늘 콜 샀고 외국인은 콜 매도했어요. 네, 외국인은 콜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생은 하방, 현물은 상방이에요. 파생은 하방이에요? 하방, 상방 아니야. 왜? 개인이 콜 잡았고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2,194억을 샀는데, 이게 지금 누적이 문제잖아요. 누적. 자, 금액을 보세요. 현물은 지금 5,654억을 개인이 매도했고 7,820억을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은 상방이 맞아요. 현물은 상방이 맞고, 선물은 6월달부터 봐야 되잖아요. 6월 9일 기준으로 보시면, 예, 지금 5,459억 이게 개인이죠. 예, 개인이고, 외국인은 지금 3조 6,900억의 매도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하방이죠. 선물은 계속 하방이에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는 정리가 안 돼. 3조 6,900억이에요. 그러니까 1%당 369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수 1% 오르면 369억씩 손절하는 거예요. 옵션으로 얼마나 번다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어쨌든 추정치인데 뭐 옵션으로 버는 거 없어요. 위로 올라가도 파란 게 옵션이잖아요. 없다니까. 수익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지금? 선물만 있다고. 그러니까 옵션 포지션으로 위로 올라가면 외국인이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에요. 콜매도 쳤으니까. 예, 그럼 위로 올라가면 작살 나는 거예요. 350까지 가면 1,000억 손실입니다. 1,000억. 예, 손실을 낼지 말지는 봐야죠. 자, 여기가 이제 설명 드렸죠? 예, 외국인은 이제 선물 자기 평단 온 거예요. 외국인은 지금 선물 경우 자기들이 매도한 평단에 왔는데 정리를 못해서, 그래서 3조 6,900억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면 다 손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손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조 6,900억을 손절하지 않는 한은 이 위치로 다시 온다고 봐요. 예? 이 위치로 다시 올 거라고 봐요. 예전에 흐름만으로 봐서는, 예, 대부분 손절은 안 해요, 외국인은. 자,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위로 올라갔는데 위에서 선물 매도를 해가지고 평단을 높여가지고, 예, 이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냥 내려버리는 거지. 예? 근데 평단을 높인다고 해도 3조 6,900억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선물 매도를 한다고 해도 평단이 높아질까요? 저는 안 높아질 거라고 봐요. 왜? 너무 무거워. 3조 6,900억이라는 돈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조 원을 물타도 단가가 많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평단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뭐 1조 원 정도면, 위에서 한 2조 원 정도 매도하면 단가를 확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선물 매도를 두고 있는데 여기다가 매도를 얼마나 한다고 단가가 높아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를 벗어난다고 해도 이 위치는 다시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돈의 규모로 봤을 때.
이미 수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현물 왜 사냐예요. 그죠? 이거 지금 4,128억 이걸 사잖아요. 자, 그럼 이게 진짜 상승을 위한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드니까 여러분도 들 거 아니에요. 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참고 삼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2021년도 8월 달에 선물 거래예요. 선물 거래. 네,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 2021년도 8월 달에 월봉을 보셔야 돼요. 이 월봉을 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해를 하시려면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보고 예,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상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없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8월 달에 월봉이에요. 8월 달 월봉. 자, 여기 시가 찍고요. 시가 찍고 쭉 올라가서 436.75를 찍어요. 436.75. 그러면 436.75를 제가 손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예. 436.75고 하단선의 위치는 420.25예요. 420.25. 자, 420.25.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봉이에요. 이게 일봉이고, 이게 월봉이에요. 그럼 이제 시가 8월 2일에 시작했잖아요. 8월 2일이 이거예요. 네? 8월 2일이 이건데 8월 2일에 어떻게 했느냐? 내려가서 하단선을 안 찍었어. 그러니까 420.25에 있는 하단선을 안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올라서 어디까지 갔어? 하나, 둘, 셋, 3일 동안에 쭉 올라가지고 436.75 본초까지 갔죠. 그 7호를 딱 두들겨 맞고 내린 게 8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5일이 되기 전 3거래일 동안에 잽싸게 상단선으로 갔죠. 잽싸게 상단선으로 갔다고. 그러고 나서 딱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쭉 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쭉 뺐다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월봉의 상단선을 찍고 나서 쭉 뺐다고요. 이해 되셨죠? 네, 찍고 나서 쭉 뺐다고. 네, 그럼 돈의 흐름을 봐요. 자, 8월 2일이 뭐 했냐? 외국인이 선물을 9,961억을 샀어요. 그 다음날 양봉 났죠. 8월 3일에 어떻게 했느냐? 와, 1조 5,347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8월 4일날 1조 3,788억을 샀어요. 요 3일 동안에 얼마를 샀느냐? 생각해보세요. 요게 2조 8천억. 이게 1조예요. 대충 3.9조 원을 샀어요. 3거래일 동안 선물만 3.9조를 샀어요. 3.9조. 그죠? 그럼 현물은 자, 8월 2일이죠? 첫 거래일. 8월 2일에 여기 외국인이 1,000억을 매도했다가 그 다음에 6,667억 샀다가 그 다음에 9,122억을 샀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대량 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8월 달에도 대량 매수가 있었다고. 상단선을 가는데. 예?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달라요. 자, 8월 5일에 여기를 찍었잖아요. 8월 5일에 여기를 찍었다고. 월봉의 상단선을 찍었단 말이에요. 딱 찍고 나서 음봉이 났는데, 예? 딱 찍고 나서 음봉이 났는데 그때부터 싹 줄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미친 듯이 사다가 681억으로 주고 524억으로 주더니 그 다음부터 매도 치기 시작하는데, 매도가 2천억, 6천억, 1조 6천억, 1조 8천억, 2조 6천억 막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네, 하루에 2조 6천9백억 팔았어요. 하루에만. 이거 상상이 가세요? 네? 주식을 하루에 2조 6천억을 팔았다고. 8월 12일에는요 1조 8천억 팔고, 8월 10일에는 1조 8천억 팔고, 여기 하면 3조 6천억 요렇게 팔았잖아. 이거 삼성전자 판 거예요. 3일 동안 5조 팔았다고. 이제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때도 매수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올 초에 상단선 갈 때 이렇게 매수가 먼저 나왔어요. 선물도 나왔고. 네? 근데 선물도 잘 보시면 8월 여기요. 8월 4일까지 사고 그 다음부터 1210억 매도, 1조 1310억 매도, 3597억 매도, 1조 7159억 매도, 6890억 매도 막 미친듯이 막 매도 쳤어요. 근데 이때의 특징이 뭐예요? 예? 이때의 특징이 월봉 상단선으로 먼저 갔다가 두들겨 맞은 거죠. 월봉 상단선에 갔다가 두들겨 맞았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였다고? 예. 여기서 월봉 상단선으로 먼저 갔다가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예요. 예? 여길 먼저 갔다고. 여길 먼저 간 게 아니라 하단선을 먼저 찍고 상단선을 간 게 아니라 상단선을 먼저 찍고, 예, 하단선 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셨죠? 이게 무슨 흐름인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이 현물 샀어요. 외국인이 현물 샀다고 지금처럼. 예. 그리고 근데 그때랑 다른 거는, 그때는 선물 매도가 2조 2천억인가 있었어요. 아니다. 1조 6천억 정도 있었나 보다. 매도가 1조 6천억이 있었는데, 얼마였지? 하여튼 매도가 있었어요. 근데 매수를 3.9조로 했잖아요. 매수를 3.9조 하면서 이게 매수로 바뀌었어요. 2조 2천억 매도에 1조 6천억 매수로 바뀐 건가 보다. 잠깐만요. 제가 그 데이터를, 이거 데이터를 어떻게 찾지? 너무 과거라. 그러니까 제 기억엔 그래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2조 2천억 매도가 있었는데 3조 9천억을 매수하면서 1조 6천억대의 매수로 바뀐 거예요. 그게 8월 4일 정도가 그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다시, 예, 마이너스 4조까지 갔었나? 예,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2021년도 8월 달에 고점 찍을 때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행위가 무조건 상방을 노린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내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네, 다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 다른가? 예. 지금의 상황과 다르냐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렇게 생겼다고. 예. 그러면 상승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빼가지고 331.5대를 찍었다가 이렇게 올라가야죠. 예. 보통 상승할 흐름이면 얘가 이렇게 찍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돼야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렇게 먼저 가고 있다고, 위로. 지금 이게 하단선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2021년도 8월 달에 움직였던 방식이랑 조금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올라갈 거면 여기 찍어야 되는데 여기 안 찍고 그냥 올라가서 지금 여기로 가고 있다고요. 자, 실제로 한번 보세요. 예, 안 찍었잖아요. 안 찍었다고. 보세요. 안 찍고 그냥 올라갔잖아.
하단선 여기라니까요. 그리고 상단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2021년도 8월달이랑 비슷한 형태를 보여줬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이격 볼벤이랑 볼벤을 지금 동시에 뚫었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동시에 뚫었다가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비슷해요. 여기로 가고 있잖아. 그죠? 볼벤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나면 딱 그 자리가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를 딱 찍으면 2021년도 8월달이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가서 음봉 맞고 쫙 주저앉으면, 여기 가서 음봉 맞고 쫙 주저앉으면 딱 모양새가 2021년도 8월달 형태랑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단가 자체가 외국인은 선물 매도는 손실이잖아요. 수익이 없다고. 제로니까 여기서 갭상승이 뜨든 올라가든 외국인은 손실이에요. 뭐 얼마를 매수하든 상관없이 손실이라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상태에서 이 수치 이상으로는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3조 6,900억을 정리하기 전에는 여기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도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는 잘하면 2021년도 8월달이랑 모양새가 잘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는 선물 매도가 나와야 돼. 매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현물 매수도 줄어야죠. 처음에 줄어야 돼. 줄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현물 매수는 줄어야 돼요. 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할 때는 비싸게 매도해야 되니까 현물로 받쳐도 된다고요. 근데 정작 뺄 때는 현물로 빼야죠. 왜? 만기일까지 빼야 되니까.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과거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의 상태로 보면은 선물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선물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옵션도 지금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상방에 크게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생으로 봤을 때는 340일 위로 뭔가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문제는 현물이 저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개인이 언제 이제 현물 매수에 달라드느냐,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선물 매도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미 이제 손실 구간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매도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관찰을 해보시고요. 이거 343까지는 가려는 게 아닌가. 뭐 2%밖에 안 남았는데 가려면 빨리 찍고 음봉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차트는 따로 제가 분석을 해서 올릴 건데, 삼성전자는 목표를 아예 찍었어요. 삼성전자는 아예 목표가를 찍어서 사실 더 올라갈 공간이 없었거든요. 삼전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로 올리더라고요. 오늘은 또 배터리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삼전으로 안 되니까 이제 배터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종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수를 컨트롤하는 도구로서 뭐 삼전을 사용하든 아니면 배터리를 사용하든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는 느낌이에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배터리가 좋아질 일은 없잖아요. 여태 배터리 패대기 치기 바빴던 외인이 갑자기 오늘은 신나게 매수한다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자, 오후 라이브 방송이죠.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